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노자는 사람은 고귀한 척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요즘에는 자살 소식이 뉴스거리도 안 될 만큼 흔해졌다. 그 중에서도 중고생의 자살은 특별히 놀랍고 안타깝다. 학생들의 자살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 감정적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성적과 입시, 실현과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언젠가는 한 철학 교수가 자기 집 마당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교수는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연구 성과도 뛰어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으나 그만큼 철저한 자기관리와 학문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던 탓에 결국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 교수의 자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일반인이 아니라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철학 교수로서 보통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니 본인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일반인보다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맞을 터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힘겨운 상황에 빠지자 생명을 포기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나약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첫째, 먼저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진심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작은 시련 때문에 쉽게 목숨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숨만 붙어 있는 혼돈에 빠진 멍청하고 무기력한 산송장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생명이란 이처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한 소중히 해야 한다. 둘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배고플 때 엄마 아빠가 배부르게 먹는다고 나의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피곤할 때 동생이 사흘 밤낮을 잔다고 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내가 병이 났을 때 아무리 사랑하고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내 고통을 나눠 가질 수 없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아내나 남편이 내가 못다한 살만큼 더 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이 세상에 나를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셋째, 현실에 충실해라. 내일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우리는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삶의 목표이자 이상이다. 삶은 수많은 현재가 모인 결과다. 따라서 현재를 빼놓고 내일을 논하는 일은 아무 의미 없다. 현재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인생관을 이렇게 밝혔다. 인생은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이 불구덩이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해내야 한다. 이러한 인생관이 있었기에 그는 과감히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다. 넷째,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전 사무총장 나카지마 히로시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아니라 무지함 때문에 죽는다. 무지함 때문에 죽어선 안 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의사는 나 자신이며 가장 훌륭한 처방은 배움이다 라는 말도 있다. 이는 의학 전문 지식을 갖추란 뜻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의 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함보다 못한 과잉.
노자는 욕심을 줄인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적인 삶을 강조했다. 그래야만 인간의 본성을 해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생명에 해가 된다. 갱년기에 접어든 50대 한 분은 최근 반년 동안 자주 어지럽고 갑자기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그래서 이웃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10박스나 샀다. 그런데 2달 넘게 먹어도 좋아지기는커녕 증상이 더 악화됐다. 또 할아버지 한 분은 얼마 전 손수 담근 약주를 마시고 갑자기 고열이 나고 코피가 터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약주를 잘못 담그면 인체에 해로운 독성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괜히 보신하려고 약주를 담갔다가 이렇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양의학의 건강법 중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보신은 젊은이에게는 필요 없고 노인에게만 필요하다는 것과 보신을 맹신하는 것이다. 동양의학의 이론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동양의학 치료법의 근본은 조화다. 병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몸이 음양과 허실의 균형을 되찾도록 기혈을 보충하여 치료한다. 요즘에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작은 알약 하나로 상당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다. 영양 수치로만 따지자면 알약 몇 개가 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이다. 200mg을 섭취하면 나머지 100mg은 어차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잉여 영양분은 일단 간에 쌓였다가 조금씩 배출된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축적분이 너무 많아지면 어지럼증, 두통, 구토 등 일련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간세포가 파괴될 수도 있다. 이처럼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중독 증세로 고통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다. 영양 섭취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심리 상태도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생활 수준이 높아져 굶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너무 많이 먹어 비만 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음식의 적당한 섭취량은 위장의 7-80% 정도라고 한다. 7에서 8알만 채우면 100살까지 장수한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왜 100%가 아니고 7-80%일까? 자연 상태에 있을 때 호랑이는 매일 먹이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먹잇감을 사냥하면 배를 꽉 채워놔야 2-3일 굶어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매일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다. 과잉 섭취가 매일 이어지니 질병에 걸리기도 쉽다. 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옥수수, 호박, 감자, 고구마 같이 영양이 풍부한 잡곡이나 채소 섭취량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영양 섭취에는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중요하다.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가? 평소에 차분하던 사람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평정심을 잃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이란 고인물처럼 움직임이 전혀 없는 마른 우물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물 한 방울 튀지 않는 무감각 혹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도 보통 사람들처럼 희로애락에 반응한다. 다만 그 반응이 도를 넘지 않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 자체는 큰일이 아니니 실수를 교훈 삼아 조금 더 주의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자학하고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다면 신경장애를 일으키거나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기든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놀라지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나친 감정 변화는 신체 기관에 손상을 주기도 하는데 신경성 위궤양, 고혈압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이성을 지켜 감정 변화의 폭을 줄여야 한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 지나친 보신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보신을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수많은 규칙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 어딘가 몸이 불편할 때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가장 이상적인 건강관리 방법은 적절한 생활 규칙을 지키고 기본적인 의학 상식을 갖추어 심신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 여기에 취미활동으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루자는 사람은 고귀한 척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요즘에는 자살 소식이 뉴스거리도 안 될 만큼 흔해졌다. 그 중에서도 중고생의 자살은 특별히 놀랍고 안타깝다. 학생들의 자살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 감정적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성적과 입시, 실현과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언젠가는 한 철학 교수가 자기 집 마당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교수는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연구 성과도 뛰어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으나 그만큼 철저한 자기관리와 학문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던 탓에 결국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 교수의 자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일반인이 아니라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철학 교수로서 보통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니 본인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일반인보다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맞을 터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힘겨운 상황에 빠지자 생명을 포기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나약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첫째, 먼저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진심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작은 시련 때문에 쉽게 목숨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숨만 붙어 있는 혼돈에 빠진 멍청하고 무기력한 산송장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생명이란 이처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한 소중히 해야 한다. 둘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배고플 때 엄마 아빠가 배부르게 먹는다고 나의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피곤할 때 동생이 사흘 밤낮을 잔다고 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내가 병이 났을 때 아무리 사랑하고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내 고통을 나눠 가질 수 없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아내나 남편이 내가 못다한 살만큼 더 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이 세상에 나를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셋째, 현실에 충실해라. 내일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우리는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삶의 목표이자 이상이다. 삶은 수많은 현재가 모인 결과다. 따라서 현재를 빼놓고 내일을 논하는 일은 아무 의미 없다. 현재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인생관을 이렇게 밝혔다. 인생은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이 불구덩이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해내야 한다. 이러한 인생관이 있었기에 그는 과감히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다. 넷째,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전 사무총장 나카지마 히로시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아니라 무지함 때문에 죽는다. 무지함 때문에 죽어선 안 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의사는 나 자신이며 가장 훌륭한 처방은 배움이다 라는 말도 있다. 이는 의학 전문 지식을 갖추란 뜻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의 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함보다 못한 과잉. 노자는 욕심을 줄인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적인 삶을 강조했다. 그래야만 인간의 본성을 해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생명에 해가 된다. 갱년기에 접어든 50대 한 분은 최근 반년 동안 자주 어지럽고 갑자기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그래서 이웃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10박스나 샀다. 그런데 2달 넘게 먹어도 좋아지기는커녕 증상이 더 악화됐다. 또 할아버지 한 분은 얼마 전 손수 담근 약주를 마시고 갑자기 고열이 나고 코피가 터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약주를 잘못 담그면 인체에 해로운 독성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괜히 보신하려고 약주를 담갔다가 이렇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양의학의 건강법 중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보신은 젊은이에게는 필요 없고 노인에게만 필요하다는 것과 보신을 맹신하는 것이다. 동양의학의 이론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동양의학 치료법의 근본은 조화다. 병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몸이 음양과 허실의 균형을 되찾도록 기혈을 보충하여 치료한다. 요즘에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작은 알약 하나로 상당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다. 영양 수치로만 따지자면 알약 몇 개가 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이다. 200mg을 섭취하면 나머지 100mg은 어차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잉여 영양분은 일단 간에 쌓였다가 조금씩 배출된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축적분이 너무 많아지면 어지럼증, 두통, 구토 등 일련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간세포가 파괴될 수도 있다. 이처럼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중독 증세로 고통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다. 영양 섭취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심리 상태도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생활 수준이 높아져 굶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너무 많이 먹어 비만 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음식의 적당한 섭취량은 위장의 7, 80% 정도라고 한다. 7에서 8알만 채우면 100살까지 장수한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왜 100%가 아니고 7, 80%일까? 자연 상태에 있을 때 호랑이는 매일 먹이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먹잇감을 사냥하면 배를 꽉 채워놔야 2, 3일 굶어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매일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다. 과잉 섭취가 매일 이어지니 질병에 걸리기도 쉽다. 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옥수수, 호박, 감자, 고구마 같이 영양이 풍부한 잡곡이나 채소 섭취량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영양 섭취에는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중요하다.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가? 평소에 차분하던 사람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평정심을 잃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이란 고인물처럼 움직임이 전혀 없는 마른 우물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물 한 방울 튀지 않는 무감각 혹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도 보통 사람들처럼 희로애락에 반응한다. 다만 그 반응이 도를 넘지 않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 자체는 큰일이 아니니 실수를 교훈 삼아 조금 더 주의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자학하고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다면 신경장애를 일으키거나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기든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놀라지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나친 감정 변화는 신체 기관에 손상을 주기도 하는데 신경성 위궤양, 고혈압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이성을 지켜 감정 변화의 폭을 줄여야 한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 지나친 보신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보신을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수많은 규칙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 어딘가 몸이 불편할 때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가장 이상적인 건강관리 방법은 적절한 생활 규칙을 지키고 기본적인 의학 상식을 갖추어 심신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 여기에 취미 활동으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